솔직하게 인정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 않았나요?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상태에서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훑어보고 출근길에는 유튜브 아니면 뉴스를 틀어놓고 회사에 도착하면 회의와 미팅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점심은 10분 만에 대충 때우고 오후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녹초가 대초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어쨌든 뭔가를 또 하게 되는데 주말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쉬는 날이 아니라 밀린 집안일을 몰아서 하는 날이고 거기에 또 다른 약속들이 채워지면서 월요일이 되면 오히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분명히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만성화되는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걸 그냥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뇌가 보내는 적신호를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 삶이 이토록 복잡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고 예쁜 선물들을 받고 어른들이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주고 케이크도 먹고 안아주고 밝은 조명 아래서 노래도 부르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지죠. 아기도 처음에는 좋아하면서 웃고 까르르거리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당황하는데 경험 있는 부모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알거든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기의 뇌가 더 이상 자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죠. 뇌가 지금까지 들어온 경험들을 처리하고 소화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명한 부모는 이걸 알아채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낮추고 아기를 부드러운 인형 옆에 눕히면 금세 잠이 들고 평온함이 찾아오죠. 1시간쯤 지나면 아기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고 세상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기에게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한국 직장인의 일주일을 한번 볼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주간 회의가 있고 화요일에는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고 수요일에는 팀 회식이 있어서 밤 11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목요일에는 본부장 보고가 있어서 전날 밤새 PPT를 만들고 금요일에는 퇴근하자마자 친구들 만나서 또 술을 마시죠. 틈틈이 카카오톡 단톡방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점심시간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뉴스와 SNS를 스크롤하고 밤에는 야식 시켜서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다가 새벽 1시에 겨우 잠들어요. 주말에는 밀린 빨래하고 부모님 댁에 다녀오고 일요일 저녁에는 다음 주 업무 생각에 벌써부터 우울해지면서 한 주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왜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지 한탄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기한테는 자극이 너무 많으면 재워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 우리 자신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자극을 쏟아부으면서 왜 괜찮지 않은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기 시절의 뇌가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도한 자극에 지치고 휴식이 필요하고 단순함을 갈망하는 그 원초적인 뇌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어른이니까 괜찮다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버텨야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함의인 셈이죠. 제발 좀 그만 자극하라는, 좀 쉬게 해달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시스템이 다운될 거라는 경고 신호를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만성 불안이고 번아웃이고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인 겁니다. 그렇다면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과 약속의 양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이 많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축복처럼 보여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약속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이고 회복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19세기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표현 방식은 좀 구식이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루의 3분의 1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정치가든 사업가든 공무원이든 학자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노예라고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과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노트북 열어서 업무 메일 확인하고 연차는 눈치 보여서 못 쓰고 회식은 거절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삶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게 번아웃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공황장애나 만성 불안의 형태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우리 뇌와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것도 바로 잠이에요. 할 일이 많으면 잠을 줄이고 약속이 있으면 잠을 줄이고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 잠을 줄이죠. 하지만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만약 현실적으로 7시간 수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삶이 힘든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지 않게 되거든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모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모든 감정이 더 격하게 반응해요. 그런 상태에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분석하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 연애를 끝내야 하나, 아예 다른 분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나, 서울을 떠나야 하나, 이런 거창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2주만 충분히 자보세요. 의외로 많은 문제가 수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해결책은 인생을 뒤엎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소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마다 뇌에 집어넣는 것들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건 상상조차 없는 개념이었어요. 정치권의 소식이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는 극히 희귀하고 귀하고 비쌌죠.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특별한 지위가 있거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과다 섭취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것처럼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뉴스가 상품화되고 24시간 뉴스 채널이 생기고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제 원하기만 하면, 아니 원하지 않아도 매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광기, 재난, 사고, 범죄, 분노, 갈등, 비극, 정치적 격변, 경제적 위기, 누군가의 몰락, 누군가의 부상, 전쟁, 테러,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에요. 뉴스 매체들은 항상 우리의 알 권리를 강조합니다.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당장 알아야 한다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알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는 알아봤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야기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콘텐츠들이 있고 우리 삶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리 없는 뉴스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가까운 곳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일 감정적으로 휘둘려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원전 2613년 이집트 스네프루 왕 궁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우리 삶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오늘 아침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정치적 사건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삶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요. 알아야 할 것과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면증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 낮 동안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생각들에 대한 뇌의 복수예요.
우리는 낮 동안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정작 중요한 생각들은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불편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막연한 불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그게 밤의 불면증이나 악몽이나 새벽 불안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쉬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메모장과 펜만 손에 들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3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정확히 뭔지, 최근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설레게 하거나 기대하게 만드는 게 뭔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고 적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는 작업이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시간을 살면 최소 10분은 그 시간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해요. 하루 16시간을 깨서 있다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성공해야 하고 유명해져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소셜미디어는 이런 압박을 더욱 강화시켰죠. 매일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고 누군가의 대단한 업적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대단한 성취가 뭘까요? 물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성취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제정신을 유지하면서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대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평온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전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전이 무엇인지, 진짜 보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조용한 삶은 체념이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만족스러운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에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도시의 화려함 속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24시간 대기 상태로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적당한 규모의 도시에서 적당한 월급을 받으면서 적당한 양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진짜로 쉬고 밤에는 푹 자는 삶 속에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에 시달리면서 얻는 성공보다 평온하고 단순한 삶에서 얻는 만족이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능력이 없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경쟁할 수 있는데 경쟁하지 않는 거고 더 가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흥분과 자극은 잠깐은 재미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 우리 뇌는 아직도 수천 년 전 조상들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현대 사회의 과도한 자극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낮잠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아기가 울면 재워줘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돌봐줄 때가 됐어요. 삶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약속을 줄이고 잠을 더 자고 뉴스를 덜 보고 생각할 시간을 만들고 기대치를 조절하세요.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